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낮 12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거주하는 데는 부산시 서구 대신동이고, 뭐 거주지도 지금 그래 돼 있어요. 이제 원래 이제 김해에 이제 거주지가 쭉 이래 있었는데, 이번에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 후보 등록한 관계로 또 출마하는 관계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지금 다시 김해로 옮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 투표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니까 아마 이거 그래서 지금 아직 옮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 하다 보니까 아직 그대로 이제 지금 대신동에서 출근하고 있는데, 이거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하셨던 그 한성천 님의 말씀대로 원천적으로 무효니까 이거 아마 재선거를 할 것입니다. 이거 언제 할지는 제가 모르죠. 내년에 할지 2021년에 할지 2022년에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 두 해 가운데는 반드시 할 건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출마를 할 때에 대부분의 이제 출마하신 분들은 다시 그 원천 무효니까 출마를 할 수도 안 있겠어요. 그런데 또 변수가 생기면은 또 출마를 못하고 다른 이제 국가혁명당 당원님이 이제 또 출마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또 다시 당에서, 국가혁명당에서 이번에 나갔던 사람들은 저는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또 돈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해서 못 나가면은 또 모르지만은, 또 본인이 나는 절대 못 나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그러면 이번에는 나가겠다 하면 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당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갈 거고, 또 나가지 마라 그러면 또 쉽게 말해서 공천이 없으면은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 가지고 또 나가야 되겠다 이번에는 말이야 진짜 그때쯤 되면은 굉장할 거예요. 그때쯤 내가 이야기하다시피 재선거 할 그 무렵에는 아마 허경영 총재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우주를 찌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 뵙기가 좀 수월치만은 오늘이 2020년 11월 20일 낮 12시 한 25분쯤 된 거예요. 그러나 차츰 가면 갈수록 만약에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아마 당선되리라 저는 믿고 있지만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만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 그러면은 더 만나기가 힘들지,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에 이제 저기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우리나라의 부익부 빈익빈을 만든 그런 정치인들 또는 언론인들, 또 이제 법조계에 있는 분들, 언론인들 진짜 이거 정신 차릴 사람 많아요. 법조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분들을 3,000명을 딱 이렇게 모집을 해서 색출을 해서 정치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이렇게 넣어야 돼요. 거기 이제 현실화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 그리고 이제 18세 이상 국민배당금 150만 원, 그리고 65세 이상은 150만 원에다가 노후 수당 70만 원, 건국 수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70만 원을 합해서 매월 22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은 받게 되고, 또 그때 이제 4.15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 바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알게 되면은 국가혁명당 공천을 받은 사람은 거의 100% 당선이 될 거예요. 나는 늘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김영란법 뭐 법을 없애고 제정하는 거는 국회에서 하니까 안 그래요? 실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뭐 병력법을 지금 현재는 징병제 아닙니까? 딱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치고 말이야 특별한 사유가 없이 군대를 안 갔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행사 못 해요. 면제를 받거나 군대를 가거나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그걸 안 했다. 그러면은 공무원 뭐 취업이 됩니까? 일반 회사에도 뭐 좀 웬만한 회사가 취업이 되느냐고요. 대한민국에서 남사 구실을 못 해요. 그런데 그 법을 징집제 없애버리라. 군대 안 가도 된다. 모병제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하잖아요. 안 그래요? 금융실명제법 이런 것도 없애버리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하니까 그때는 허경영 총재님을 열렬히 따르는 사람들이 전원 당선되어서 그런 상속세법 이런 거는 없애버리는 거는 빨리 없애버리고 또 필요한 그런 법은 새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인기가 엄청 올라가리라. 햇빛이 쬐니까 그렇네. 생각하는데 그때쯤 되면은 뭐 국가혁명당 공천을 받은 사람은 다 되겠죠. 그런데 뭐 그때 가서 뭐 다시 뭐 공천위원회에서 이번 21대 국회 출마하신 분들은 저는 본인이 원하면은 다 나가라 이런 말이 있든지 안 그러면은 다시 뭐 조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나간 사람 중에도 내처럼 하나의 그 뭐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누구마다는 주홍글씨라 그러더라고. 주홍글씨가 있는 사람, 과거가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 배제시키라기라. 아유 배제시키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뭐 로비를 한다. 개 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안 해요. 뭐 총재님께 전화를 한다. 뭐 밑에 있는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한다. 전혀 그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 안 하나 말이에요. 그 국회의원 앞으로 국회의원 될 사람 이때까지 우리나라 국회의원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1948년 그때 5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있었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년 2020년 4월 15일까지 국회의원들이 한 5천 명 될 거라 아마.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지만은 그 5천 명 그리고 전 세계에 존재했던 모든 국회의원들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사람들 그 다 끌어 모아 봐봐야 아니 내 뭐 맨정신에 내 조회수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껏 이야기한다고. 내가 보면은 티끌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거기 미련이 있느냐 말이야.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된 마음에서는 아무런 욕심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나가는 것은 어떤 거대한 어떤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의 큰 흐름,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이번에 출마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래도 이야기했다시피 사람의 모든 행위는 자업자득이에요. 자기가 부산은행에 매달 한 달에 10만 원씩 넣었으면 1년 뒤에는 120만 원이 딱 고치잖아요. 농협에 한 달에 5만 원씩 1년간 넣었다 그러면 60만 원이잖아. 자기가 선한 일을 한 달에 10만 원씩 했다 그러면은 복을 120만 원씩 받게 되고 말이야. 악업을 5만 원씩 12달 했다 그러면 60만 원을 징벌을 받게 된다고. 그걸 안 봅니까? 안 보냐고. 그 뭐 어떤 사람을 들먹거리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기가 천지에 복을 쌓으면은요, 내가 복을 안 받겠다 해가지고 막 도망을 다니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복을 반드시 받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타인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든지 지금 타인의 가슴을 아프게 한 그런 모든 행위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거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나온 행위는 내 과거는 내가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후에 그때 가가지고 공천을 받니 안 받니 뭐 재술말을 하지 마라 뭐 해라 아무 관계 없다고. 내보고 좀 나가 주십시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뭐 어떤 무슨 그 실세니까 저 사람한테 전화를 한다. 개 똥 같은 소리요. 나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앞으로 국회의원 될 사람, 그 사람들도 뭐 이런 말 하면 미안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뭔지라고 뭔지. 그 이야기는 좀 그만하고, 그래 저 대신동에 있는데 대신동에서 여기 이제 김해 가락동까지 출근을 하는데 보통 보면 아침에 그 8시 아침에 5시 한 10분쯤 되면은 그
8번 버스가 와요. 시내버스. 그걸 타고 태종대에서 사상터미널까지 가는 그 차를 타고 거기서 사상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경전철을 타고 경전철에서 경전철 불암역에 내려가지고 다시 이제 7-2번 그 새마을버스를 타고 그래 출근합니다. 세 번을 갈아타고 하는데 어쩌다가 보면은 택시를 타고 출근할 때가 있어요. 그래 얼마 전에 얼마 안 됐어요. 한 보름 전인가. 그때는 이제 아침에 이제 그 김정민 박사 그 강의를 내가 쭉 듣기 때문에 그걸 듣다가 그 귀마개에다가 휴대폰을 이제 넣어가지고 듣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어버렸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그 대신동에서 차 타고 말이야 사상터미널까지 가가지고 사상터미널에서 한참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바로 또 가버려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자고 있었으니까 기사가 내를 깨우지도 않았고 옆에 뭐 승객들도 내를 깨우지 않았지.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차가 다시 대신동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 그래 이제 저 부산 새벽시장에 다시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경전철을 탔지. 타니까 그때는 늦어요. 그래가지고 불암역에 내려서 보니까 이미 새마을버스 기다리려면 1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럼 1시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거는 안 하면 안 돼요. 그걸 안 하게 되면은 회사 일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천상 그 김해 콜이라는 그 있어요. 그 김해 그 콜택시 부르는 거기에 전화를 해가지고 오니까 사람이 왔더라고. 와가지고 그 차를 타고 이제 예정된 시간에 보통 6시 한 25분쯤 되면 내가 회사에 도착하는데 그래 이제 회사 일에 별 지장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또 버스를 또 탔어요. 또 택시를 탔어요. 그 참 거기에 대한 것은 이야기가 좀 기니까 좀 생략하고 그래 이제 택시를 타고 나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버스 안이나 경전철 안에서 항상 그 일기를 쓰거든요. 어제 일어난 일기를 쓰는데 오늘도 그 택시 안에서 뭐 택시 기사한테 기사님한테 어디로 갑시다 하고 가니까 뭐 내비가 잘 가르치더라고. 그래 그 사람이 저 가락동을 김해인 줄 알더라고. 그래 선생님 그 김해가 아니고 강서구입니다 이러더라고. 김해 같으면 추가 요금을 더 받거든요. 근데 김해가 아니고 김해 바로 경계지만은 강서구입니다. 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목적지까지 가자 그러니까 내비가 찍어서 가니까 뭐 잘 가더라고. 그런데 잘 가는데 그 사람은 아침 새벽에 캄캄해요. 5시 6시쯤 되면 아주 캄캄합니다. 처음 오는 길인가 봐요. 그리고 아마 강서는 낮으로 택시가 그래 많이 안 다니는가 봐요. 그거는 진짜 택시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 가는 길이라면서 가끔 내 택시를 타는데 탈 때마다 그래요. 기사분들이 강서는 가락동 이런 데는 처음 오시는 분이 많더라고. 기사분들 중에서. 그래 가자 하고 나는 이제 일기를 쓰고 그랬어요. 근데 일기를 쓰는 동안에 뭐 기사분한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기를 간단하게 이제 딱 마쳤어요. 마치고 나니까 바로 우리 회사 앞에 거의 다 왔더라고. 그러니까 한 1분, 2분 정도는 안 가놓고 내가 물었어요. 선생님, 그 허경영 총재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내가 물으니까 글쎄요, 좀 그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좀 허황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고 허황된 사람이다. 현실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이고 선생님 그 허경영 총재님 그 유튜브 강의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이게요. 그래서 꼭 그 쉬는 시간에 쉬는 날이나 이런 데 보면은 휴대폰이 있으면 다 그 되니까 PC 있으면 다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딱 10시간만 들어보십시오. 5분짜리도 있고 10분짜리도 있고 1시간 반짜리도 있고 이래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해서 10시간을 딱 들어보고 난 이후에 판단을 하세요.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해서 선생님 나는 허경영 총재님 유튜브 강의를 수천만 시간을 들은 사람이니까 확실하게 내가 권장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서울시장이 이번에 이제 출마하시는데 당선이 되고 차기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는 선생님 모든 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돈 걱정도 이제 거의 하지 않는 그런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그래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렇게만 되면 뭐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내가 내렸어요. 내리니까 보통 대신동에서 타면 한 택시비가 한 18,000원, 9,000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택시비가 한 13,000원 정도 나왔고, 얼마 전에는 택시비가 한 8,000원 오더라고. 불하면서 우리 회사까지. 한 번씩 또 그 택시를 한번 타야 또 택시 회사도 또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총재님께서 물건을 살 때는 그 깎지 말고 항상 그 덕스럽게 하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참, 그리고 내리고 와서 보니까 참 택시 기사한테 저 총재님 같았으면 아마 팁을 줬었을 건데, 총재님께서는 식당에 가시면은 꼭 식당 하는 서빙 하시는 분한테 팁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나는 뭐 그런 준 적은 없는데, 택시 기사한테도 팁을 줬어야 총재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예측을 해보건데, 뭐 요즘도 뭐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뭐 바이든 하면은 KBS에서 말하기를 당선인 바이든 당선인 뭐 이렇게 해요. 미 대통령 당선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바이든이 이제 당선 안 되는 건 확실하죠. 트럼프가 되는 건 확실한데, 그게 이제 언제 밝혀지느냐 이제 이래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1월 20일에는 새로 대통령이 취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1월 20일 같으면 오늘이 11월 20일이니까 딱 60일 남았잖아요. 60일 뒤에는 누구라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트럼프가 취임하시겠죠. 45번째니까 뭐 45번째인데 똑같은 사람이 하니까 내가 45대죠. 45대 대통령인데 그 60일 사이에 뭐가 결정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대법원 판정이 나든지 뭐 어떻게 나든지 간에 뭐 트럼프로 이제 판정이 날 건데, 그러게 되면은 우리 국내에서 이제 그 느끼는 반응이 내 궁금하다고. 야, 이거 바이든 안 됐나? 바이든인데 와 트럼프가 됐노? 이제 이렇게 뭐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 사람하고 부정선거가 안 그렇나? 이제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온천하에 밝힌단 말이에요. 야, 그 미국 그 민주주의 나라에서도 부정선거가 있나? 그래, 있지. 그런 말도 회자가 되고, 또 진실은 다 드러나고 누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금년에 임마 그 21대 그 국회의원 선거 여기도 부정선거가 있었다. 아, 그렇나? 이제 이런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자가 된단 말이에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는데 안 될 줄 아는 사람이 됐다. 야, 미국에 엄청 부정선거가 있었다더라. 거기 이번에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때도 있었고 콩고에서도 있었고 다 그런 게 중국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더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은 국민들이 그 느끼는 것이 다 있지 않겠어요? 막 그런 것이 이제 내년 2021년 초반부터 이렇게 여론이 형성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꾸 이제 국내 경기가 굉장히 어려진다 하니까 제2의 IMF 같은 것이 뭐 금융 대란이 이제 온다고 하니까 그 오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굉장히 살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어렵게 되는 때에 이제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도 JTBC를 내가 저녁 6시쯤 돼서 잠깐 봤어요. 5시 57분인가 그때 한 1분 정도 노대 1분도 안 될 거예요. 잠깐 노는데 굉장히 뭐라 그러냐면은 정확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좀 희극적으로 뭐라 그러나 좀 우스운 사람이 나와서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한번 쇼맨십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뭐 내 눈을 바라봐, 뭐 넌 행복해지고 그것이 쭉 놓으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해가지고 축복 주는 그 장면을 어떻게 뽑아냈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그런 상당히 그 강의를 많이 듣고 허경영 총재를 많이 이해하신 분들이 축복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또 신청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참 진짜 유치원 유아원 애들한테 말이에요.
유아원 애들이라 하니까 내가 뭐 바로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뭐 대선 주자 이재명이나 뭐 윤석열이나 뭐야 또 누구야? 또 지금 현재 뭐 민주당 대표 이낙연이나 또 뭐 홍준표나 유승민이 같은 사람들은 뭐요, 안철수도 뭐 포함되겠지만은 유아원도 안 되는 거야. 유아원 태어나가지고 그 돌도 안 지는 애들밖에 안 된다고. 허경영 총재님에 비하면은 실제가 그렇다고. 태어나가지고 돌도 안 지는 애들 그밖에 안 돼요. 유아원에 다니거나 유치원 다니는 홀릭의 애 정도도 안 돼요. 실제 비유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태어난 지 한 뭐 100일도 안 된 애 새끼들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애 새끼들을 해가지고 뭐 명예훼손에 또 고발당하나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대선 주자로서 20대 대통령 뭐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보면 그런데 그게 정확한 거예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는 애들이다만, 애들. 그래, 어제 그래가지고 JTBC에서 말이야, 아주 잠깐 그 비춰주던데, 그래가지고 되겠느냐고.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이해하려면은 그분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난 그 성장하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병철 회장을 만나게 된 사연, 박정희 대통령과의 만나게 된 사연, 만나서 박정희 대통령과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의논했다는 거,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이 책도 여러 번 읽고 또 그 총재님의 강의를 여러 수만 시간을 듣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 이후에 축복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짧게 이렇게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그 이해를 하나 못하지. 하여튼 내년에는 57억 년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부터 57억 년이 됐다고 하니까 57억 년 만에 가장 중대한 사건이 이제 될 겁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시고 그 여세를 계속 밀어서 바로 대선이 뭐 언제 될지는 모르죠.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면은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되지 않고 내년에도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박상훈 컬럼니스트라고. 그분은 논설위원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다고 해요. 그분은 뭐 그렇게 하는데 모르죠. 내야 뭐 처음에는 나도 가도기 정부니까 뭐 임기를 옳게 못 마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또 임기를 제대로 마친다고 하니까 뭐 확실한 거는 난 몰라요. 그러나 이제 임기를 제대로 마친다 하더라도 언제 얼마 남았다고. 12개월하고 3개월하고 15개월에서 16개월밖에 더 남았단 말이야. 16개월 같으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간에 내 지인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은 진짜 참혹한 시절이 이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융 대란이 오게 되면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오니까 이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뭐 김정민 박사 어제 목요일이니까 자기 부인하고 나와가지고 어떤 자기 지지자들 또는 그분의 강의를 듣는 분이 이제 질문한 것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을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을 쭉 들었는데 뭐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분이 젊으신 분이 참 진짜 고대사 문제를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많이 일깨우치는 점에 있어서는 내가 상당히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도 이분이 좀 계속 들어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만 보니까 별로 듣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래도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선천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간 단위가 끝이 나고 후천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새로운 시간대가 도른단 말이에요. 129,600년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24시간 같으면은 12시간은 그 24시간을 하루라 하잖아요. 하루를 크게 보면은 낮이 있고 크게 보면은 밤이 있잖아요. 그걸 또 세분화시키면은 이제 오전 가고 오후가 있고 저녁이 있고 밤이 있고 이랬는데 4등분하면 그렇죠. 그럼 두등분하면 낮과 밤이 아닙니까? 그런데 선천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시간이 64,800년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64,800년 후천시대가 이제 곧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정력시대라고 하는데 그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뭐 이건데 뭐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분은 그 강정산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강정산이 아니에요. 강정산은 그런 세상을 온다는 것을 하나의 가르쳐 준 하나의 뭐 그 진인이라 할까 성자라 할까 뭐 성자보다 조금 더 높은 공자석가 예수를 꾸짖었다고 하니까 자기가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말이야 죽기 뭐 1시간 전인가 하루인가 하루 전인가 그래요. 그때 다 자기는 누워가지고 39살 된 어린 놈이 말이야 누워가지고 야 공자 이리 와라 이래가지고 막 공자도 꾸짖고 예수도 막 꾸짖고 말이야 노자도 꾸짖고 막 그래. 소크라테스는 꾸짖지 않은 놈 뭐이라. 그런데 뭐 꾸짖었다고 하니까 뭐 진인이라고도 뭐 우리가 진인 신인 밑에 진인이 있어요. 진인의 단계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강정산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대에 가서는 뭐 어떤 분은 강정산이 뭐 우주의 최고 신이다 이래가지고 말이야 와 무국신이다 무국이다 이래가지고 막 떠들고 이러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하여튼 왜 그 사람들이 아니냐. 그 사람들은 정당을 만들지 않아요. 한국 대통령으로 출마한다는 그게 없어요. 정권을 잡는 것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정권을 잡지 괴질이 와가지고 뭐 사람을 살려가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권을 창출한다. 그것은 생각이 유아원 애들 생각밖에 안 되는 거라고. 꿈 깨야 돼 그런 애들은. 뭐 애들이라 할 수밖에 없지. 내가 뭐 실명을 거론 안 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뭐 여하튼 참 재밌는 일이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마 27분 지났으니까 좀 뭐 또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만둬야 되겠네요.